네, 안녕하세요. 원격의 세계에 빠져있는 단원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어, 지금 원격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을 들고 부부의 세계를 한번 마주해 보았는데요. 지금 원격 수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수학과제 탐구랑 확률과 통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제 고민들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거꾸로 교실, 영상을 이용한 수업, SNS를 이용한 실시간 피드백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가 새로운 거 생기면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고요. 잘하지 못합니다. 확률과 통계 과목이랑 수학과제 탐구 과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률과 통계 과목은 예전에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작년에 연수 들으면서 처음 알게 됐고, 가르쳐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3학년에, 그리고 수학과제 탐구는 2학년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애증의 수학과제 탐구, 오늘 1화는 수학과제 탐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수학과제 탐구를 잘하지 못해요. 처음 가르쳐 보는 데다가 내용도 되게 좀 처음 낯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지금 어떻게 원격 수업을 해왔고, 이제 원격 수업이 끝나고 등교 수업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혹시 제 고민들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다면 메신저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수학과제 탐구 저희 학교에 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말씀을 나누기에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참 수학과제 탐구를 가르쳐 보신 분만이 또 아실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수학과제 탐구를 혹시 작년이나 예전에 가르쳐 보셨다면 저한테 좀 팁을 주시면, 왜 되게 사소한 팁인데 그 문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소한 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서 사소한 팁이라도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수학과제 탐구 내용은 제가 작년 연수랑 이렇게 겨울방학 때 공부해본 바로는 이렇더라고요. 수학과제 탐구의 이해랑 수학과제 탐구의 실행이 있는데, 이해 단원에서는 수학과제 탐구가 이렇다, 의미와 필요성, 연구윤리, 탐구 방법이랑 절차는 이렇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론을 말한다면, 수학과제 탐구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게끔 4가지 분류로 나눠서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는 이렇게 낱낱이 지식으로 암기하기보다는 본인이 해보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초에 어떤 생각했었냐면,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학생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를 평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격 수업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수행하는 걸 제가 봐야 하는데, 수행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줘가면서 서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단방향으로는 어렵겠더라고요. 실시간 수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형으로 굉장히 잘 구조화된 과제들이라면 이런 피드백이나 잘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직 역량이 안 돼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 실제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시간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진도는 요 정도 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원격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 학생들을 수업 시작 전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2학년이니까 2학년 개학하기 전에 학생들을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구글 폼으로 자기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짧은 전화 면담을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제 개학하고 나서부터는 얘네들을 수행평가를 이걸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각종 수업 방식을 한번 시도해 봤어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 방식들을 하나하나 연습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클래스도 이용해보고 구글 클래스룸도 이용해봤어요. 이제 연습한 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게 원격 수업에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게 등교 수업이랑 병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문헌연구 단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례조사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도움이 주실 수 있다면 제발 연락을.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학생들이 구글 폼으로 자기소개를 받았는데 그 구글 폼으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받았어요. 0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받았는데 사실 3번 지금 여기 화면에서 빠져 있거든요. 3번은 학생들 전화번호였어요. 전화번호 제 거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학생들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몇몇 친구들한테 전화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도 막막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어쩌면 좋냐 이렇게 전화를 시작했던 건데 진짜 강추드려요. 사실 저는 수학과제 탐구가 한 반밖에 개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명수가 많지 않아서 더 가능했던 거기도 한데 그 명수가 안 많은데도 이게 저희가 항상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쁘잖아요. 집에 와서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학교에서도 바쁘고 계속 바쁘니까 일주일 안에 이 학생들, 제가 이제 개학 전까지 일주일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안에 전화를 다 못 돌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짧게 했었거든요. 5분씩, 3분씩 이렇게 했는데도 일주일 안에 전화를 다 못 돌렸는데 그래서 수업이 시작된 시점에서 한 80% 정도는 전화를 했고 20% 정도는 저랑 전화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 80%와 20%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애들이 저랑 전화했을 때 뭐 별 얘기 안 했었어요. 어떻게 지내냐, 뭐 지금 밤인데 어디냐, 게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 잘 듣고 있냐? 아직 온라인 클래스 얘네들은 3학년이었구나. 온라인 클래스 얘기는 안 했었고, 지금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계약하고 나서부터는 온라인 클래스 잘 듣고 있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해보고, 넌 꿈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대부분은 짧게 통화를 했는데, 어떤 학생은 되게 길게 전화하고 싶어 해서 30분 전화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화 면담 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이 짧은 전화로도 라포가 형성이 됐는지 전화를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는데 나머지 20%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을 시작했는데 각종 수업 방식을 시도해 봤어요. 첫 번째 줌을 먼저 했는데 이제 이거는 OT 시간이었었어요. 수업 전에 원격 수업 전에 이렇게 줌 연습해보자 하고 친구들이랑 학생들이랑 한번 해봤는데 이게 첫 시간에 굉장히 이 시간을 갖기 굉장히 잘했다 생각했던 게 학생들도 굉장히 버벅대고 일단 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 봐요. 줌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제 소리가 안 들린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영상이 안 보인다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학생들은 대부분 줌 회의에 입장할 때 오디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이 물어보는데 허용을 대부분 애들이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 회의 입장할 때 오디오 허용하고 입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소거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톡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첫 시간에서는 줌을 켜놓으시고 줌으로 애들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연습하는 시간에는 뭐 카톡이나 메신저나 문자, 뭐 전화라도 줌 말고 다른 연락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해보시는 거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정시간 진짜 버벅댔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게 학생들이 보이는 줌 화면인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수업이 잘 됐어요. 제 지금 위에 그 화면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은 이 말하고 있는 발표자의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발표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금세 적응하긴 하지만 본인 얼굴을 보이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목소리까지는 오케이인데 본인 얼굴도 보이는 것도 꺼려 하고 가상화면 쓰면 된다고 하지만 이 가상화면이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벽이어야 이게 잘 되거든요. 뭐라도 조금 있으면 이게 이렇게 가상화면이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얼굴도 얼굴이고 뒤에 배경을 보이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요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본인 얼굴 보이는 거는 꺼려 하긴 했지만 이제 저랑 1대1 보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반에서 내 얼굴을 보이는 건 싫은데 저랑 1대1 보여 하는 거는 괜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원래 모둠으로 계획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등교 계약이 계속 늦춰져서 아니면 등교 계약하다가 다시 또 원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로 만약에 줌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시간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1대1로 하는 걸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해 본 게 구글 클래스룸이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이제 문서 작업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서 공유하고 과제 제출하고 평가하는데 굉장히 편안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애들이 이거 다 가입시키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구글 클래스룸을 교사가 만들고 학생들한테 그 구글 클래스룸 주소를 줘요. 그리고 학생이 그 주소로 들어온 후에 코드를 입력하면 제가 코드가 나오거든요. 저희 반 수업 클래스룸 코드가 그 코드까지 같이 주면 비밀번호 주듯이 코드를 주면 그 코드 입력하고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승인해 주면 되고 그거 이외에 별도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청 많은 학생들을 하시고 싶으시면 혹은 학교가 구글 스윗을 사용하고 있다, G 스윗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쉽고요. 네, 엄청 많은 학생들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학교에서 G 스윗 계정을 만드셔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G 스윗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구글 클래스로 과제를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표가 나온다. 라고 알려줬는데 이건 지금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서 만든 평가 기준표였는데 학생들이랑 수행평가 하기 전에 평가 기준표 보고 본인이 과제하는 걸 연습해 봤어요. 요 평가 기준표대로 제가 나중에 채점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채점한 건데 10점 만점에 9점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공개 댓글로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다시 준 다음에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출하게 했거든요. 이 학생은 맨 처음에는 9점을 받은 학생인데 제가 했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10점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이 또 좋은 게 저희가 이제 여러 번 과제를 돌려받고 싶을 때 학생이 제출한 걸 제가 피드백하고 학생이 다시 주고 그걸 수정해서 다시 주고 이렇게 여러 번 돌려받고 싶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과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수업에 못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강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했고 실시간 수업 중 놓친 내용을 다시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강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실시간 수업에 못 들어왔던 학생들 외에도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듣냐 했더니 자기가 이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그 부분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도 하는데요. 수업 영상을 다시 보면서
다음 시간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ASMR처럼 잠이 잘 오더라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업로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이 돼서 이제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낮 시간에도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격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었는데 제가 좀 문제가 생긴 게 문헌연구 단원을 시작했는데 선생님 잘 아시듯이 문헌연구는 문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게 뭐 학술지나 논문이나 학회지 같은 건데 집에서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방법을 뭐 논문 검색하는 방법, 뭐 논문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일단 논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볼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국회 도서관 이용한다던가 이런 거는 학생들한테 그 막혀 있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학교 도서관은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좀 있고 또 교양서적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 뭐 수학 관련된 많은 교양서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제가 각자 다 다르니까 문헌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가 각자 다 다르니까 교양서적도 다양한데 이걸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사는 것도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해도 사실 보고 빌려야 되는데 요즘에 보고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검색해서 그 제목만 알려주고 그 책 받는 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책을 막 이렇게 뒤져가면서 해봐야 되는데 문헌 연구는 그러면서 주제가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 연수 들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학교 도서관에 있었으면 그 많은 책들 이용하면 되는 건데 좀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 작성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등교 계약 이후에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연구 다음에 사례 조사로 넘어가긴 했는데 선생님도 잘 아시듯이 사례 조사도 선행 조사 연구는 해야 되잖아요. 선행 연구 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아직 선행 연구 조사까지는 안 가긴 했는데 되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등교 수업 이후에 하는 걸로 계속 미룰 수 있을지, 만약에 이게 등교 수업 이후로 계속 못 미루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교 수업으로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것들은 등교 수업 때 하자라고 생각이 됐고요. 원격 수업만 또 학생들이, 요거는 학생들 입장에서. 원격 수업만 학생들이 지금 열 몇 가지 듣고 있잖아요. 듣는 과목이 굉장히 많으니까. 열 몇 가지 아닌가요? 근데 그 과목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플랫폼도 되게 다양한데, 다른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플랫폼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에 학습 방법 등으로 갖게 되는 부담 최소 이게 위에 거랑 같은 건데요. 어,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 이용했다가 줌 이용했다가 뭐 이용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법적인 면 때문에 부담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많이 쓰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중에서 뺄 수 있는 건 빼자. 너네가 이거 너무 하기 싫은 거는, 너무 하기 힘든 거는 빼자. 이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익히려고 하고 있는 수업은 아니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요거에 좀 익숙해지니까 이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많은 플랫폼 사용하시고, 저도 엄청 많은 플랫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말해달라라고 얘기하긴 했거든요. 그거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에도 몇 가지는 사용할 생각이라서 그 말을 애들한테 했어요. 왜냐하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줌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등교 수업하는 게 실시간이니까. 구글 클래스룸은 문서에 되게 좋고 EBS 온라인 클래스는 또 영상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교 수업할 때도 과제 제출이라던가 뭐 아이들한테 문서를 공유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이만큼이고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것들 뭐 혹시 고민사항 있으시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고민에 혹시 조금이라도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경기도 메신저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